돈으로 그냥 돈 막 뿌리면 해결이 되면 제일 좋은데 사실 이제 뭐 그런 건 아니죠. 돈도 필요한 경우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우리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수단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그런데 대화가 잘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만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시듯이 대화를 해야 해라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 잘 돼서 좋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경험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험도 더 많이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모두 원하는데 모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려울 때 이를테면 이제 여기 이제 중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중립자로서 3자로서 당사자들이 소통이 어려울 때 좀 지원하고 돕는 역할 이걸 이제 실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중재자라는 표현도 쓰지만 조정가, 뭐 조정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보면 그 3자가 개입한다 그러면 뭔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잘 됐네 잘못됐네 판단하고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뭔가 현명한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는 역할로 많이 우리가 떠올리지만 그런 역할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협상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로서의 중립자 역할이 제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역할 이건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이 실제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거나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거나 주변 어떤 이웃 간의 갈등에서도 알게 모르게 3자의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좀 더 그걸 그 과정이 당사자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 저는 그걸 직업으로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방적 측면이 요즘 공론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창원에서도 이제 스타필드 관련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았던 것처럼 이제 공론화 과정에 그런 과정을 설계하고 또 운영하고 진행하는 이른바 이것도 전문용어로 퍼실리테이터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행자, 촉진자 이런 역할도 제 직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예방과 해결과 관련한 모든 실무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잘난 척을 좀 한다면 이제 실무가 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강의하고 이론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소수였어요. 그래서 늘 손꼽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년 됐거든요. 이 일을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때도 손꼽혔으니 여전히 지금도 손꼽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원은 작년에 처음 창원시에서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창원도 지금 이제 도지사가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셔서 또 그런 접근을 다양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계신데 지금 저는 작년 말에 처음 만들어냈죠. 창원시에 창원시가 아니지 경남도지 죄송합니다. 경남도의 갈등관리 심의위원이기도 해요. 아직 회의도 한 번도 안 가보긴 했습니다만 창원에 그래서 창원 이쪽에 최근 들어서 또 다른 일로도 여러 차례 오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경남 지역에 제가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제 소개를 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제 소개는 이렇게 네. 들어가기 전에 죄송한데 저는 마스크 하면 앞에 계셔가지고 앞에 계시긴 하지만 사실 저희 요분들 지금 문 닫고 있거든요. 혹시나 조금 문을 열고 수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또 그걸 지켜주겠죠. 쓰고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 힘드신 건 진짜 이해하는데 사실 불안한 마음 가지고 네네네 쓸 거라서. 네. 그거보다는 그렇죠. 그냥 편하게 하시고 네. 이게 조금 더 나쁘긴 하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으로 대이도록 피부에 대이도록 하셨으면 얘가 나쁘신데 이거 하실 때 마이크 소리가 잘 나는데? 아니 마이크 잡고 아니 괜찮은가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나을라나? 내고 하는 게 나을라나? 괜찮아요? 제가 괜찮아요. 그렇죠? 다 고맙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이 마스크는 그래도 투명하니까 조금 더 저는 좀 숨쉬기는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이렇게 떠들었으니 여러분 얘기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 길게 할 건 아니고 혹시 포인터가 저한테 주셨나요? 저기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주제 관련해서 혹시 이런 얘기가 좀 더 궁금해 이런 거 있으시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사실 이 갈등 조정 소통 이런 주제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 교육도 하고 연습도 하고 막 이런 주제거든요. 그리고 오늘 되게 간단하게 뽑았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 궁금한 영역이 있다면 그걸 조금 더 제가 이야기 드릴 수도 있어서 혹시 처음 시작하면서 이 주제 관련해서 이런 게 좀 여러분 업무상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갈등을 다루는 거, 소통 이런 주제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먼저 조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시작하면서. 자, 주제를 늘 소통을 갖고 네네네. 네, 들립니다. 이게 이 강의하고 같은 일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보면 내가 아닌 다른 분이 내가 하는 거를 바라봤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알고 싶은 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제 센터를 짓게 되었어요. 지었는데 저희가 공사가 되려면 이상문이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채우잖아요. 가림막 같은 건물을 짓게 되면 가림막을 세우는데 그 마을에 계시는 소위 말하면 방구석 많이 끼시는 분들이 여론 주도 주민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좀 빅 마우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길을 몇 번을 오고 가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것들이 뭐 하려고 저렇게 꼭꼭 숨겨놓고 이게 다 공사를 하니까 가림막을 쳐놓으니까 뭘 하기를 저렇게 숨겨서 뭐를 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그 사이사이를 삐지고 보니까 뭐를 짓는 거더라 이 얘기했는데 어떤 마을에 그 센터라든지 건물을 짓게 되면 그게 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또 읍면동에 가셔가지고 그 담당자라는 행정에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가 봐요. 건물이 짠하고 나중에 다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그 가림막을 회수하잖아요. 동네에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 모르게 몰래 건물 지었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서 몇 번을 이야기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그 벽을 쳐놓고는 자기들만 이야기가 맞다고. 그거를 또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이게 없는 이야기를 언론에 이야기하는데 언론은 왜 그게 그렇게 안 되었죠? 앞에 보면 공문화를 안 시켰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문화도 시키고 그분들 마을에 있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고 현장에 계시는 소장이 마을에 동네에 가서도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자기들 몰래 뭔가를 하기 위해 너무 작업이 있었다는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공검사가 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조용을 들어놓고 자기들 몰래 지었다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저도 들어가서 몇 번을 이야기를 하고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은 저희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쟤에다가 평범한 잠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근데 정확한 정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얘기는 어쨌든 마을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걸 정보 제공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커진 사례인데 선생님이 개입하시게 된 거는 당사자는 아니고 환자로서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간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메꿔를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의 현재 위치는 그 마을에 그 건물을 짓는 주체는 아니고 아니에요. 네, 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상자가 가서 사실 그렇죠. 이게 맞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과거 과정이 이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귀를 열고 듣거나 그래 내가 좀 오해했구나. 잘못 생각했어 하고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으니까 그냥 그러면 그동안 했던 건좀 미안해.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바뀌기를 보통 사람들은 기대하죠. 그래서 근데 삼자의 시각이 맞는 시각이거든요. 어떤 경우든 부부싸움을 하건 내 개인적인 일로 다툼이 있더라도 나는 그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대로 살펴보지 원인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 밖에 있는 삼자는 누구라도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 다른 아이들이라도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좀 더 객관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다. 이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따가 제가 정말 중재자 내지는 조정자, 중립자로서 삼자로서 역할을 한다면 어떤 좀 원칙이 필요할까? 이 얘기는 잠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그 갈등은 굉장히 전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동네에서 나타나는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갈등일 수 있는데 이제 정보 제공을 좀 곁다리로 그냥 얘기를 잠깐 한다면 정보 제공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 대상으로 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게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 정보를 모두 다 공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갈등이 말하자면 문제 자체보다는 이 과정적인 것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이래서 굉장히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기 정보 제공이 있을 때 특징적에서 각 마을에 효용을 끼치는 이장님들 있잖아요. 이장님들이 전달을 해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오시라 해서 4차까지 설명을 진행을 하고 이장님들한테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한 이장님이 그 마을이 지금 대책이 되고 있는 게 그 마을에서 이장님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지고 계시는 분들 너는 이장이 왜 허락 없이 우리의 허락 없이 그 예승인을 했느냐는 질문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교훈을 그건 이제 다시나 지금 문제를 해결한다면 일단 갈 때까지 가서 좀 포기하는 상태가 돼서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과거로 돌릴 수 없지만 다른 사례들이 발생한다면 초기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사실은 이제 했다고 해도 보통 행정기관에서 설명회를 한 거는 절차상 그냥 한 거지 실제로 올 사람 설명회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모를 사람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사람은 모르고 알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다 아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관공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초반부터도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행정하는 분이거나 또 내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대상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면 안 한 거랑 다름이 없는 상태라서 그게 이제 집단화되면 아까 빅마우스라는 표현도 썼지만 그게 집단화되고 다른 이제 불편한 감정들 이런 게 섞이면 걷잡을 수 없게 확장되는 처음에 문제와 상관없이 확장되는 방향이 또 있어요. 중간에 아마도 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도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도 이 갈등에 대한 우리가 좀 감수성을 가질 필요는 있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솔직하게 말한 게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애매하게 원래 취지와 다르게 잘못 전달이 돼서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갈등과 이견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소통한다면 예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의 좀 초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특히나 중립자로서 3자로서 참여하게 됐을 때도 유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볼게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혹시 있으세요? 1분 정도? 수동장 뭐 합니다. 예. 이랑 같은 경우는 풍전탑 같이 대단히 큰 나오니 네네네. 그런 것들로 인해 벌어진 이제 그 갈등들이 존재하고 어떤 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오래된 싸움들이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싸웠던 일들이 네, 그 주민들한테 앙금으로 남아있어가지고 풀기 힘든 일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새로 기촌하신 분들이랑 기존 주민들이랑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는 저는 어느 누군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이걸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게 되게 무력감에 빠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우리가 사회에서 내 주변에서 그 확인되는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사실 예전에 생각해보면 사회 활동을 한다는 거는 조금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편에서 내 그 편을 들어서 그게 좀 확산되도록 하는 역할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많이 해오기도 했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아닌 거야 라는 잣대로는 가능하지 않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내 이해관계 막 얘기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사실 하잖아요. 그래서도 또 그 표현을 못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많아요. 내 이해관계를 난 너무 지금 좀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말을 못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딴 방법으로 갈등이 나중에 표출이 돼서 더 그 문제가 발생되고 커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초반에 그냥 나는 이런 걸 원해 하고 딱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딴 회사로 가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죠. 그래서 이건 뭐 인간의 본성이니 뭐 누가 나쁘고 누가 잘했다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이게 아니라 우선 오늘 이제 할까 우선은 뭐냐? 문제가 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아는 거가 먼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려고 알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거지, 뭘 주장하고 그 이면에 진짜 저 사람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조금 잘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라도 당사자라면 당사자 위치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잘 알면 그걸 또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가능성이 좀 더 낫겠죠. 욕하면서 말하지 않고 잘 얘기하면 또 듣는 사람 입장 또 상대방이 원하는 거가 뭔지 또 내가 좀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잘 들을 수가 있다면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오해하거나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살피는 게 이 갈등의 별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오늘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방법 이걸 오늘 좀 다루도록 할게요. 이거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하다가 2시간이 다 가니까 이제 시작해볼게요. 중간에 한 번 쉬고 하면 되겠죠? 네, 중간에 대충 한 번 쉴게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어디나 있는 거죠. 사실은 공동체 많이 얘기하지만 공동체 활동가들은 본인 집 주변에서 공동체 활동을 안 하죠. 사회적으로 공동체 활동하는 사람들은 동네에서는 안 해요. 너무 피곤해 보이고 이게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이 있는 데가 공동체라고. 그래서 이사가길 바라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조금 더 내 뜻을 잘 펼칠 수 있겠고 내가 편안하게 살 텐데 평화롭게 살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사가거나 없어져도 또 다른 그 사람과 같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또 오는 데가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게 진짜 굉장히 제 가슴을 때리는 이 팝업 탈모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게 공동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충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충돌 자체가 우리가 피곤해하기보다는 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좀 더 슬기롭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전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견과 갈등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게 필요할 텐데 여러분은
갈등과 딱 맞닥뜨리게 되면 뭐 회의를 하다가도 어떤 의견을 내가 막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야, 난 반대하고 저걸 해봤는데 제대로 된 적이 없어. 그거 난 반대세. 이러면 충돌이 생기겠죠? 이럴 때 드는 느낌. 어떤 느낌? 그냥 편히 떠오르는 느낌 아무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화가 납니다. 네, 그렇죠. 화가 나. 일단 화가 나겠죠. 뭐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랑 좀 그동안 활동을 함께 많이 해왔던 사람일수록 그렇게 내놓고 반대하는 게 언짢아지고 화가 나죠. 또 화가 난다. 배신감. 배신감. 저의 배신감도 비슷한 맥락이죠. 배신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믿었는데. 또 받아들이는. 받아들인다? 네. 네. 받아들이면서 느낌은 어때요? 그거를 침착히 바라보는. 침착히. 오,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 있고. 불편한 느낌, 답답한 느낌, 반성. 예? 반성?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사실 우리가 반성이라는 표현 쓰지만 느낌은 어떤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 피곤함. 생각이 틀릴 수도 있나? 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나? 네네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아, 왜 또 그러지?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느낌이 동시적으로 막 오게 될 텐데, 대체적으로 갈등과 딱 맞닥뜨렸을 때 드는 느낌은 좀 어떤 공통점이 있어 보이세요? 지금 나왔던 단어들만 해도. 답답해, 불편해, 짜증나, 화나, 네, 부정적인 느낌이 사실 1차적인 느낌은 부정적인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박기현 선생님은 아주 뭐라 그럴까? 되게 그릇이 크신 분일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되게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많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일단 부정적인 느낌을 먼저 갖게 되는 게 대다수인 것 같아요. 아니다. 근데 또 질문 드렸어. 갈등이 생겼을 때 너무 신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신나고 좋아요.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갈등에 대한 첫인상은 부정적인 게 일반적이에요. 저는 뭘로 먹고 살겠어요, 제가. 저는 20년을 됐잖아요. 20년 동안 갈등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라. 쌤은 신나게 신나고 있잖아요. 저도 안 신나요. 어디 전화 받거나 이러면 나 왜 그러냐. 좀 잘하지. 라든가 저한테 갈등이 생겼으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먼저 1차적으로는 저도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예요. 저희가 이제 워크샵 하면서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려보라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가슴에서 불이 나요. 갈등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 이거 느낌 아시겠죠? 아, 그렇지. 그렇다. 탑인 것 같아. 제가 여태까지 그런 그림 중에.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이 되게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깨지고 이렇게 막 뭔가 찌그러지고 막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아예 등소리는 장면을 그리거나 그 다음 장면이 훨씬 재미있는 장면. 와, 잘 그렸다. 다 첫 마디가 너무 잘 그렸어요. 이런데 이것도 그냥 참가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것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해요. 내가 보니까 위에 사람이 이긴 것 같은데 머리를 때렸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도 이견이 있는데. 어쨌든 이 그림 자체 싸움을 딱 떠올리는 것도 우리가 갈등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장면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다 부정적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원래 그럴까? 원래 갈등은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돼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도 모든 문제는 다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다 함께 있어요. 갈등의 긍정적 측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긍정적 기능. 기회. 예, 그렇죠. 우리 그럼 위기 자체가 기회 얘기하지만 갈등도 그렇죠. 갈등은 만약에 갈등이 없다면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겠죠. 갈등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변화를 촉진하는 것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고
충돌이 있는데 그러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 막 짜증나. 한편으로 근데 한쪽 구석에는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노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노력해서 잘 되면 어떻게 돼? 그게 발전의 기회가 되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게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없다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겠죠. 또 어떤 긍정적 기는? 단결, 갈등. 예, 예, 어저께 저희 배웠어요. 그 성의산 마을이 갈등 때문에 단결됐다고. 네. 외부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막 싸우다가도 바깥에 다른 이제 갈등이 발생하면 우리끼리는 뭉치는 그런 또 힘을 제공하는 것도 긍정적 기능이 또 사실 이거 이제 악용하는 거죠. 보통 과거에 선거 때만 되면 거의 이제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 측면이긴 해요.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집단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이제 싸우고 나면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시는 못 나거나 안 봐. 빠이빠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이제 잘 풀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운 뒤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풀었어. 그러면 돈독해지게. 예, 관계의 질이 다르다는 경험들을 아마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그 싸우기 전과 후는 그 질이 달라요. 그죠? 더 돈독해지는 질이. 그러니까 관계를 더 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 자체가 뭐 더 나열하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보면 훨씬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근데 그러면 갈등 자체는 사실 따지고 보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긍정도 부정도 아닌 거죠. 중립적인 거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아까 관계가 단절되고 가장 극단적 형태가 사실은 전쟁이죠. 갈등을 무력으로 푸는 게 전쟁이잖아요. 이기고 지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아주 그 부정적인 결과가 있기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잘 다루게 된다면 개인의 발전도 되지만 사회적으로 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좀 출발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전 국민이 다 갈등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이런 건데 사실 이것 때문에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갈등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 내가 열받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은 너무 그냥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보통은 많은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상식이잖아요. 저는 제가 되게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너 안 평범해. 굉장히 독특한 게 많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독특하다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자기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독특해요. 되게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상식이고 나머지는 조금 나쁜 의미의 비상식이 아니라 독특한 것으로 우리가 보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이견과 갈등은 당연히 있어. 제가 이상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있는 거다. 다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같은 맥락이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내가.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야. 저쪽에서 저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거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쪽에서 어떻게 해도 내가 화내는 걸 선택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양한 선택지를 좀 고려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출발, 그래 있을 수 있어. 이게 돼야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오실 때는 소통하는 방법, 문제 해결 방법,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안 배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갈등 상황만 되면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고 저 나쁜 놈 어떻게 짓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이기적이야? 이게 먼저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경우가 더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수업 중에 다 까먹어도 돼.
이미 배웠어, 다른 거는. 이것만으로 조금 더 감수성을 갖자는 거야. 어떤 경우라도 다를 수 있어. 갈등은 그래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뭐가 다르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지? 좀 더 알아봐야겠어. 이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살짝 그래도 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세 명이 한 팀을 만드실 건데요. 안 모이셔도 돼요. 세 명이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세 명이 한 장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1, 2, 3 이렇게 뒤로 1, 2, 3. 그래서 자기가 어느 팀에 세 명에 속하는지를 아시면 돼요. 1, 2, 3 번호를 매겨주세요. 1, 2, 3 이렇게. 세 명이 한 장만 있어요. 세 명이 한 장만. 그러니까 여기 1, 2, 3 한 장, 1, 2, 3 한 장, 1, 2, 3 한 장, 1, 2, 3 한 장. 뒤에 이렇게 알아서 옆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세 명이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안 모여도 돼. 선생님, 안 모여도 돼. 앞에 보고 있으면 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 활동을 할 때 정말 얘기할 때 많았고 많이 하는데 자, 세 명이 한 팀입니다. 그러니 벌써 모여있어. 안 모이지 않아요. 제발 모이지 않아요. 안 모이면 그리고 이제 누가 한 명이 남자를 근데 나는 어디 못 속해가지고 너무 우울하고 짜증이 확 나기 시작해요. 가끔씩이에요. 왜 나만 없는 거야? 가끔씩이에요. 나만 지금 내가 싫어서 짝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짝부터 만들어 드린다고 아무리 해도 나중에 팀 그러면 어디 정체성이 그런 걸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게임을 잘하려면 네? 집중해야 돼. 게임을 잘하려면 협동을 해야 돼. 게임을 잘하려면 빨라야 돼요. 다 중요한데 뭐 하는 게임인 줄 알아야지. 규칙을 먼저 알아요. 규칙을. 무수속도 규칙부터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싸워요. 그렇죠. 규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게임을 잘하려면 그 규칙대로 해야지 잘하는 거잖아요. 규칙이 다를 수도 있어. 규칙을 잘 아셔야 돼요. 설명드릴게요. 규칙을 들으시면 그래 안 모이는 게 더 좋은 거다. 이해가 되세요. 1번, 2번 짝이 우리는 없다는 분 혹시 있으세요? 3명이어야 돼. 어떤 분은 붙였는데 2명이 할게요. 안 돼. 나 3이어야 돼. 그러니까 셋 다 됐어요? 네. 1, 2, 3? 그러면 정말 딱 좋은 그 숫자예요. 네, 100분 됐어요. 자, 그러면 1번이 종이를 잡고 흔들어주세요. 1번. 네. 1번이 얘를 들고 얘를 3등분으로 적어볼게요. 3등분으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떤 게임이냐면 여러분 3명이 이제 한 팀이 되셔가지고 3명이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이 죄송해요. 그 3명이 한 팀이 되셔서 여기에 한 마리의 동물 그림을 그려보실 거예요. 한 마리의 동물 그림. 근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제 규칙 설명 드릴게요. 이 활동 하시는 동안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한 팀이라서 의논 안 돼. 1번은 혼자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동물을 그릴 것인가. 혼자 생각하셔서 내가 생각한 동물의 머리.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 머리랑 어디까지가 머리? 어디까지가 머리예요? 목? 네. 자, 목으로 합니다. 목.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할 것 같잖아요. 이 얘기 안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토끼 귀만 그리시는 분 있고 머리. 그다음에 사자 머리털만 그리시는 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머리라 하면 목 정도까지 우리는 정했어요. 그걸. 그래서 정합니다. 목 정도를 그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번이 자기 그림을 뒤로 3분의 1을 적어요. 뒤로 3분의 2. 그러면 뭐만 보이겠어요? 예, 목일 가능성이 높으면 3분의 1만 보이겠죠? 요걸 2번한테 주시는 거예요. 2번한테. 그러면 2번은 이 그림을 보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저 동물이 무슨 동물일까 생각하셔서 그 동물의 몸통을 연결해서 그리는 거예요. 몸통을. 아시겠죠? 이제 2번 몸통 그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2번도 3분의 1을 접어서 3번한테 주면 3번은 꼬리를 그려서 이 동물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세로로 하셔도 되고 가로로 해도 돼요. 가로로.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2번한테 가로인지 세로인지 정도는 알려주셔도 돼요. 근데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고 1번이니까 알아서 그리셔가지고 이제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림 컨테스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림 모양을 아는데 그림을 못 그리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 알아서 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이런 거죠. 그냥 이걸 표현한 거야. 이렇게 웃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막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거 조금 채워주시는 게 좋겠죠? 칸을. 그래야 이제 다음 사람이 더 편하니까. 몸은 다 못했잖아. 왜? 이렇게 거예요. 가는 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가로인지 세로인지. 세로게. 이렇게요? 뭐지 이게? 다 말하시지 말고 얘기하시지 말고. 뭐 상관없죠. 없는지 없을지 있을지 뭐 어쨌든 너무 안 보이시는 알아서 연결해서 그 왜 다 왼쪽에 치우쳐 이거 뭐 가만있어 봐. 내 상판에 있는데 없잖아. 예? 내가 알아서 그리면 돼. 알아서 그리세요. 선생님이 두 번째 문제니까 선생님 바로 해주세요. 이거니까 말이 있는 거 보니까 다르네. 이거 하면 그걸로 지금 약간 그렇습니다. 세 명이 다 그리시면 펼쳐서 보세요. 그랬는데. 그래 세 명이 다 그리셨으면 펼쳐서 보시면 돼요. 보자. 해봐요. 한번 선생님이 하세요. 아, 분명히 이렇게 그리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래야 되죠. 저는 그냥 원숭이 생각하고 공룡 생각하고 다 하시면 펼쳐서 보시면 돼요. 다 하시면. 다 보셨어요? 자, 우리는 세 사람이 똑같은 동물 그렸다고 쓰더라고요. 우리는 세 사람이 똑같은 동물 그렸어. 선생님들 뭔데? 동물 찾고 머리를 봤으면 머리를 봤으면 안 되는데. 꼬리는 뭐 그리셨어요? 우리 이렇게 많이 안 맞구나. 먼저 말하지. 길이 사실 여기는 마지막으로 보시죠. 왜냐면 두 명이 하셨는데 일본 그림을 또 보셨대. 자, 여기 가서 기린이라고 기린이 됐다가 싸우지 말고 다 됐어요. 아, 맨 위에는 기린이었는데 뒤로는 뱀이 됐어요. 네. 아마 여기는 비판의 탓이 없는 거죠. 어디 보세요. 여기. 저는 꼬리가 소띠라고 생각하기 쉬우다고 소를 그렸는데 아, 소. 여기 가서 기린이 됐다가 맨 끝에 이제 강아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근데 이제 여기 똑같은 동물을 그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럴 때는 다 있어요. 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3분의 1에
아주 특징적인 장면을 일부러 좀 더 정확하게 그렸을 때, 예를 들면 많이 맞추는 동물 중에는 돼지를 좀 많이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그 3분의 1에다가 돼지 코가 나오게 하면 돼지 코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동그라미 3개. 그리고 다리에 몸통에는 족발을 많이 그려요. 족발. 삼각형으로. 그러면 이제 돼지 꼬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기린도 잘 맞추는 동물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주로는 1, 2번 하다가 또 소로도 가고 얼룩소로도 가고 이렇게. 근데 어쨌든 3분의 1의 특징적인 요소가 없는 한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림을 지금 여러분이 그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을 때 어떤 동물 우리는 잘 그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하셨어요? 저는 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보통 동물 생각할 때 띠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띠. 그러니까 보통 동물 하면,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소띠, 뭐 원숭이띠 네. 이렇게 있으니까 네. 대부분 그 생각을 하면은 그럴 되겠다라고 것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동물하면 띠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보기엔 다 그러겠지. 그래서 다 그러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말할 때 너도 알겠니? 근데 하나도 몰라.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규칙대로 한다면 왜 선생님들은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아마 다 똑같은 동물 그리지 못할걸? 이런 생각도 하시죠. 근데 이유는 뭐야, 이거는? 이유? 선생님은 같은 동물 그릴 수 있다는 건 띠동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른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 못 그릴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너무 자연스럽게 안 나올 거야. 이유가 있잖아요. 찾아보는 거야, 지금. 동물이 많으니까. 네. 그릴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다양해. 그리고 또 앞사람의 생각을 모르니까. 예, 그렇죠. 앞사람이 우리가 생각을 그냥 놀리죠. 가만히 있는데 알 수는 없어요. 그 얘기 다시 말하면 또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의논하면 생각이 다르든 뭘 어떻게 하든 우리 뭐 어떻게 그리자, 뭐 그리자 이러면 이제 사실 다 알아서 그냥 그 부분을 그리면 될 텐데 소통도 안 했어. 그다음에 또 조금밖에 없고. 네, 그렇죠. 여러분이 본 거는 다 봤. 다 봐도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자, 다 보면 얘가 뭔 동물일까? 다 보면. 아닌가? 네? 다 보면요. 아까 선생님도 진짜 머리로는 생각이 나는데 그림으로는 안 나와요. 염소? 네, 염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다 봐도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잘못이 아니라 다르게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은 이걸 소라고 아까 그러셨죠. 소로 그리셨지만 지금 염소로도 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뱀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거예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이 다른 거니까. 근데 야, 너 왜 이걸 뱀이라고 해? 염소인데, 소인데. 그래도 야, 이게 어떻게 뱀이지 소야? 이러고 우리 싸우는 일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글 다 봐도 이런데 여러분이 본 거는 뭐만 본 거예요? 3분의 1만 보니까 머릿속에 여러분이 뭐 논리적 장치 없어. 그냥 어떻게 세 사람이 똑같은 생각도 달라. 다 보지도 않았어. 말도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동물을 그리겠어?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동물이 되겠구나. 이상한 동물이 탄생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봐도 안다고 생각해. 조금만 봐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기도 하고 갈등은 뭐냐면 서로 이해관계나 목표, 가치관 이런 게 충돌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으로 보시면 얘가 빙산이잖아요. 빙산은 항상 따라오는 말이죠. 빙산의 일각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드러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이 일부만 보고 못 그려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사실은 드러나 있는 어떤 장면들을 보고 바로 해결책을 찾아. 그걸 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싸우는 형태로 나타나는 걸 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쟁의 이면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과 관심사와 뭐 기타 등등 많이 일단 내재된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사실 갈등 해결 그러면 자꾸 드러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지 답을 찾는 데 굉장히 고민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때로는 뭐 금방 해결이 돼요. 그런데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고 특히나 관계상의 갈등에서도 현재의 문제는 푸는 것 같았는데 근본에 있는 어떤 서로에 대한 관계 문제든 이해관계 문제든 이게 풀리지 않으면 지금 뭐 화해했다고 해도 다음날 또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는 갈등은 늘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항상 이 그림을 그렸던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듣고 보는 게 일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보면 알아요. 안 봐도 알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보면 절대 알 수 없고 일부만 봐도 우리가 진짜를 모르면 굉장히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살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다음에 이제 답을 찾는 거에 너무 빨리 시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면 우선 문제를 먼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항상 내가 본 거와 상대방이 본 게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색깔 무슨 색깔이 보이세요? 노란색? 검정과 노랑? 흰색도 있는데? 흰색은 없어요? 흰 색깔. 흰색은 없어요? 눈이 칠칠해서 안 보입니다. 흰색. 흰색이 제가 흰색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흰색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안 보입니다. 노란색이 있다고 해서 사실 여기 노랑이 있어가지고 노란색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본다는 게 이런 거 흰색 있잖아요. 있어요? 없다고 주장하시거든요. 이쪽에서는 없잖아. 흰색 없죠. 네. 내가 본 면에서는 흰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 근데 저는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이러다가 너 거짓말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법원에서도 이 조정자 역할을 민사조정도 하고 피해가에 대한 모임의 조정자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어떻게 똑같은 사실 하나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말을 할까?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조정자는 누가 맞는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보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떤 면을 보고 말하는지를 찾는 거고 그걸 이쪽 사람도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면을 말을 좀 얘기하도록 해서 이걸 저 사람이 본 건 저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법원의 판사는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맞는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만 사실이 분명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내가 본 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면도 있을까? 이렇게 조금 의심해보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야 덜 단정적으로 돼요. 싸움도 줄어들어. 저 사람이 말하는 거가 지금 말하는 게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뜻도 있을 수 있나? 지금 나한테 욕했는데 저게 지금 욕이 아닐 수도 있나? 저 사람은 그게 친근함의 표현일 수도 있나? 이런 거예요. 솔직히. 맞을 수 있어요, 쌤. 우리 싫어한다 이 말이 친근함의 표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서울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 상종 못하린다 이렇게 문화의 차이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내가 딱 들었을 때 그걸로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건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좀 일상에서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예단하지 마라. 이 갈등 예방인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너무 빨리 머릿속에 빨리 판단을 해요. 판단 빨리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충분히 살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보고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활동을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기 활동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일부만 보고 내가 흥분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런 경우. 낭패를 본 경험이 있어요?
없는 척 하시길.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 수업할 때 요즘에는 제가 애들 수업을 많이 하고 옛날에는 할 때 이 활동 같이 하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물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보통 이제 선생님 도와달라서 뭐 도와드리고 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너 치치마 갖다 치고 이러고 이제 엄마가 야단쳐가지고 너무 억울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사실 있겠지. PC방에 갔던 경험이 있겠지. 과거에. 근데 그건 그때 그런 건데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앞서가서 저질러지는 일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입 밖에 내지 않았어도 나 혼자서 생각함으로 해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웃간의 그 갈등도 말씀하셨지만 센터 지으면서 생긴 말씀도 있었지만 예,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내가 다 아는데 나만 몰랐구나. 이걸 인정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면 그럼 이제 계속 본인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또 우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우선 빨리 판단하지 말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갈등을 잘 다루는 첫 번째 갈등은 늘 있다. 그리고 기억할 거. 그 다음은 뭐냐? 제대로 살펴봐라. 전체를 봐라. 두 번째입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특히나 공동체 여러분이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 지원가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좀 관계를 깨는 실수라고 내가 질문을 잘하는데 이런 일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양당만의 결단이라고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꼭 극단적인 양이 불가능한 걸 가지고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 외에도 되게 선택지가 많아요. 근데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도덕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죠. 잣대가 너무나 맞닥뜨린 자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뭐 밀양 사건이든 밀양 갈등이든 어떤 갈등이어도 보면 맞다 틀리다 요 잣대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현재는 맞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그게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애가 상대를 폭력을 했는데 지금은 얘가 가해자지만 사실 과거로 가보면 얘가 왕따 피해를 입었던 적도 있어서 그래서 반발하느라고 진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한 대 친 거였어.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의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그 양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버려라. 이거냐 저거냐. 양극화된 범주로 가르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죠. 무모한 독심술. 안 봐도 다 알아. 안 봐도 비리. 이런 말이 왜 있겠어요. 너무나 뻔하게 자꾸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모르는 분은 추측을 채우지 말고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그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나친 일반화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나친 일반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항상은 1%에서 100%로 0%에서 100%로 놓고 보면 항상 몇 프로대 말하죠? 항상이라는 표현은 몇 프로라고 100%? 100%? 저 이건 항상 늘 이런 거 100%죠? 매일, 맨날 이것도 100%죠. 언제나 100%. 대부분은 90% 정도? 거의 80%? 때때로 70%. 때때로 70%? 50%도 있고 결코 0%. 자, 그런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맨날이라는 표현은 몇 프로 정도면 써요? 80%. 몇 프로 정도는 맨날이라고 그래. 야, 넌 왜 맨날 늦게 와? 너는 제 시간에 오는 법이 없어. 맨날 늦네? 혹시 이 교육과정에도 맨날 늦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틀이기 때문에. 이틀은 맨날 아니에요? 한 4번 중에 2번만 해도 맨날이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래요. 내가 늦게 와서 참 미안하다 이 생각보다 나 맨날 아니구나 어제는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화를 많이 하게 되면 일반화하는 건 여기에 이런 얘기는 없어. 너는 맨날 너무 예뻐. 그럴 땐 맨날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렇죠? 맨날 이런 일반화된 표현의 뒤는
좀 부정적 의미가 더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화된 표현을 앞에 쓰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얘기는 뻔한 소리 할 것이야. 안 듣.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듣게 하려고 내 이야기를 사실 말할 때는 상대가 내 말을 좀 수용해주길 바라지 말아야지. 너는 듣든지 말든지 난 말하는 게 내 재미야. 이러고 하는 사람은 뭐 있겠지만 물론 100%는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얘기를 해도 좀 상대가 내 얘기 들어주고 수용해주길 바라서 제가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좀 일반화된 표현보다는 듣도록 하려면 그냥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야 이번 주에 네가 두 번째 늦었는데 두 번째 몇 시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듣지 그냥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떠나서 저항감이 떨어지죠. 근데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난 아닌데 어제는 안 되는데 내일은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수용이 떨어지죠. 이 지나친 일반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 해야 한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엄격한 기준과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곤하죠. 피곤한데 근데 또 그걸 본인한테 잣대를 갖는 건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 잣대를 들이대는 건 그냥 잣대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게 다를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건 그냥 뭐 흔히 늘 하는 얘기니까 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래서 갈등을 좀 잘 다룬다면 뭐 당연히 감정적인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라. 문제를 계속 제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해.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 얘기고요. 그래도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좀 전환하고 늘 염두에 둬야 되는 두 번째 원칙인데요. 이게 저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키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파악하는 키포인트예요. 뭐냐면 주장하는 바하고 실제로 원하는 건 좀 많이 달라요. 겉으로 주장하는 건 이유가 빠져 있어요. 이유가 없이 그냥 주장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유에 대한 거를 다 안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답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면 좋게 해주면 좋겠어. 근데 그걸 해주고 있잖아. 난 존중받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또 내 존중 아니냐? 근데 그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떨 때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이런 이유로 나는 이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는 딱 답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라고 하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 해결센터 처음 NGO에서 이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 만들고 소장을 9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NGO니까 되게 여기 지금 그래도 경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는 그 도에서 지원하는 건물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NGO는 정말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는 이런 데라서 아주 가난하죠. 아주 가난하니까 근데 또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활동가를 뽑으려면 힘들어. 그 활동을 하나 뽑는 게 급여라고 말도 하지도 않아요. 너무 적으니까 활동비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대단히 다양한 활동 역량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만 하고 또는 교육만 하고 이게 아니라 기획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잘해야 되고 막 그런 사람을 뽑잖아요. 진짜 힘들어. 공무원 시험부터 힘들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적은 월급에 큰 역량을 바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사람을 뽑았는데 그 친구가 처음 딱 취업을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소장님, 캐비넷 하나만 사주세요. 캐비넷 없으면 일 못해요. 캐비넷 하나만 사주세요. 그래요. 캐비넷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말을 했던 당시 사무실에 캐비넷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그 얘기를 어떻게 들리세요, 선생님은? 못하겠어요. 업무가 많다? 일이 많다? 캐비넷이 필요한 건 일이 많으니까? 서류가 많으니까. 조교를 해야 되는데 실상위에서 이렇게 조교를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서류가 완료되면서 완료된 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업무의 허용을 위해서 연습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필요한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근데 어쨌든 서류를 잘 정리하려면 그 캐비넷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만 딱 듣자마자 머리를 퉁 튕겨 그냥 저런 꼴통이랑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책상이 없거나 자기 컴퓨터가 없거나 이러면 일을 못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캐비넷이 없다고 어떻게 일을 못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들었어.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희 사무실에 캐비넷이 없다고 그랬죠.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제가 선생님들 같으면 그렇게 해석했으면 그러면 가급적 캐비넷을 어떤 형태로라도 좀 마련을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고 있으려면 하나 사든가. 무슨 소리야?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이고 있겠어, 캐비넷을? 공간이 없어서 못 썼으니까. 네? 공간이 없으니까 못 썼으니까. 공간이 없어서 캐비넷에 물자리가 없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 어쩌고 얘기하는 단체에 평화가 없어. 인권 얘기하는 단체에도 인권이 없어. 나쁨없이 일하잖아요. 노동인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갈등 해결센터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갈등 해결센터에 갈등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왜 필요하니? 왜 필요하니? 그걸 물어본다. 그렇죠.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딱 첫 번째 출발이 뭐라 그랬죠? 갈등이 생기면 늘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 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랬다면 저는 이제 나는 결심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얘를 그만두게 하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꼴통이니까 앞으로 계속 힘들 거야. 그래. 안 사주면 그거 없으면 일을 못한다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 그만두겠지. 1번 그만두도록 한다. 2번 그만두는 것도 방법이지만 정말 어렵게 뽑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는 아직은 얘가 영향이 좀 있는 애라고 판단이 되는데 새로 뽑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가능한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 이제 고려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더 큰 거는 갈등 해결센터에 얘가 그만두게 해가지고 갈등 해결 없다 이러고 이제 막 밖에서 떠들면 앞으로 내 활동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잘 다루자고 하는 조직에 또는 교육하는 사람이, 활동하는 사람이, 나는 실천을 안 하면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 박재환 선생님은 왜 그런지 물어본다 하고 그냥 바로 생각하실걸? 저는 결심하고 물어봤어요. 결심하고. 그래,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구나. 그럼 첫 번째 출발은 말씀하신 대로 이유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는 캐비넷 없으면 못해요를 주장한 거예요, 주장. 근데 그 이면의 이유는 저는 추측한 거죠. 저 꼴통이라서 저딴 얘기를 한 거지. 이런 거.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수장님, 저는 제가 일하는 것과 관련된 서류들이 잘 정리정돈되지 않으면 일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비넷이 있어야 일을 어쨌든 서류들을 잘 정리정돈하고 분류해서 제가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 이해는 돼요. 이해. 그러니까 처음에 캐비넷이 없으면 일 못해요는 납득 불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이 친구는 캐비넷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되면 일을 못하는 건가요? 정리정돈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정리정돈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해는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저는 왜 안 된다고? 저는 안 된다고 한 이유는 장소가 비좁아. 이게 이제 저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고 있으려면 이런 표현도 했지만 저한테 중요한 건 정리정돈은 걔한테 중요한 거고 저한테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장소가 좁은데 캐비넷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는 너무 답답해서 싫어. 그러니까 비좁은 장소가 좀 쾌적했으면 좋겠어가 저의 관심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볼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옆에 빈 공간 찾아서 이제 천막 쳐야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비좁지 않은 비좁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시작해보면 우리가 분석까지 했잖아요. 근데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쟁점, 문제가 뭔지를 먼저 정의부터 해보는 게 필요해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이름 붙여볼 수 있을까? 이 사례에서?
공간 문제? 그거는 내 문제죠. 제 문제예요. 그 친구의 문제는 아니에요. 비좁든지 말든지 자기는 최대한만 있으면 되니까. 업무 환경? 네. 업무 환경? 어떤 업무 환경?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사실 제가 말하고 보면 되게 쉬워요. 아까 말했던 관심사를 그것만 연결해보세요. 더하기를 해보세요.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이유가 뭐라고? 뒤죽지 않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상대는 정리정돈이 중요하잖아요. 요거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해서 문제로 하는 거예요. 문제를 정리해보는 거예요. 공간이 정리정돈이 되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응? 공간이 정리정돈이 되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공간이 정리정돈이 되면 좋은데 어떤 공간이? 우리 사무실 공간. 네. 비좁은 공간. 그래서 비좁은 공간에서 이게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죠. 비좁은 공간에서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비좁은 공간에서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문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답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푸는 거예요. 비좁은 공간에서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찾아보자.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구 문제가 되겠어요? 이제 공통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갈등이잖아요. 양립이 안 됐어요. 캠을 사주세요. 안 돼. 이렇게 가지고. 각자 문제에서. 사든지 말든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답을 보통 거기서 찾아요. 야, 안 돼. 이거 제가 소장님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 친구는 그다음부터 얼마나 깝깝해지겠어요. 안 사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 안 한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과격하게 말할 때도 늘 좀 이거 없으면 저 일 못해요. 저 죽어요. 못 살아요.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답인데 우리 말도 되게 과격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걸 되게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언행 일치를 요때 찾아. 요때. 정말 이거 곁다리로 가면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 중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 약속을 지키게 돼요. 그때 굉장히 복잡한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분이 집을 가겠다. 12시가 됐는데 밤 12시인데 이걸 오늘 끝내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는 일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큰일이라는 일이. 근데 좀 열도 받고 그분이 이제 본인만 조금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었어서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가면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보통 그런 말 안 하는데 선생님 지금 가시면 나 절대 안 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지금 근데 그 말을 할 때는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있어주세요. 이걸 바란 거죠. 저는 절대 안 봐요. 이거 무서우라고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근데 제가 입 밖에 진짜 선생님 지금 가시면 진짜 선생님 이제 안 본다 막 이랬는데 가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뭐라고? 제가 그냥 그때는 그렇게 그냥 말한 거지. 가지 말라고 내가 붙들라고 한 거지. 이랬는데 그 다음 번부터 만날 때는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무슨 결의를 하고 아니잖아요. 그냥 나 혼자 한 말인데도 그 약속 그게 되게 말하자면 내가 내 말한 것도 안 지키는 그런 아주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한동안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속한 거 입 밖에 내면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미쳤지. 내가 그게 무슨 중요한 약속이라고 내가 이걸 지키겠다고 지금 이러고 목숨 걸고 내가 그걸 지키겠다고 결의한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나 혼자 떠드는 건데 그거를 왜 못 접어서 내가 이러나? 이럴 정도로 입 밖에 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기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수치심이나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거 아니면 못해 라든지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는 건 실제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하고 다르요.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 중심으로 근데 우리 여태까지 늘 싸울 때 그게 강해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지금 가면 다시 안 봐? 되게 강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 중심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캐비넷 없으면 안 돼요? 야, 왜 안 돼? 캐비넷 없어도 되지? 그래서 양당 간의 결단을 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자꾸 답을 찾는데 이유만 찾아도 공통의 문제로 둘 다 양립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요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과정은 그런데 이 주장하는 바와 실제적 관심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에서도 중요하고 저는
그 뭐 밀양 송전탑 문제가 됐건 그리고 뭐 창원의 스타필드 예전에 문제가 됐건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주로는 답과 답이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그 원하는 바를 잘 찾으면 그거는 사실은 법적으로든 어떻든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꽤 있어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주장과 주장끼리 부딪혀서 그걸 찾으러 가는 거가 이제 싫은 거예요. 갈 수가 없어. 나 되돌아가야 되잖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상대가 먼저 손 내밀기를 바라지 내가 먼저 내가 그때 말한 건 다 했어요. 이 말을 하면 내가 진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주장 이면의 걸 서로 못 잃어버리는 경우들이에요. 제가 이제 공공 갈등에서도 조정자 역할을 하는데 심지어 이 입장과 이 실제적 관심사만 잘 찾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1년 동안 협상을 해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일상에서 예방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이유가 뭘까? 관심, 내용이 뭘까?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제가 쉴게요. 집에, 여러분 집에 아이들 둘이 집에 지금 오렌지가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서로 막 다투고 있어요. 자기 거라고 애들 둘이서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먹습니다. 네. 싸우면 국물도 없어. 안 준다. 그다음에 저는 더 사실 테니까 싸우지 말고 나가고. 더 사귈 테니까 싸우지 말고 나눠 먹자. 해서 타입니다. 보는 앞에서 그 점수까지 딱 맞춰가 똑같이 나눠줘야죠. 똑같이 나눠줍니다. 반띵. 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세요. 제가 캐비넷이 없으면 일 못해.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따랐어요? 꼴통 딱 보니까 제가 답을 얘기했죠? 안 돼.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뭐 오렌지 갖고 싸워. 그러니까 딱 왜 싸운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먹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반띵, 안 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를 좀 이해해서 해보면 선생님 엄마도 반띵을 해서 줬어요. 보통 그냥 야 이거 이런 거 갖고 싸우니? 같이 나눠 먹어. 근데 큰 애는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맛있게 먹고 작은 애는 껍질을 까서 알맹이는 먹는 둥 마는둥 언니 것까지 껍질을 챙기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저게 먹지도 않을 거면서 저렇게 싸우려고 그러지? 하고 이제 쿠사리를 작은 애한테 줬어요. 그때 작은 애 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나 내일 미술 시간에 오렌지 껍질이 준비물이란 말이야. 뭔 얘기겠어요 이게? 욕구가 달랐다. 원하는 게 필요가 다른 거죠. 여기 실제적 관심사가 달랐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까 제가 표현한 얘기할 땐 그래도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오렌지 그러니까 딱 오렌지 용도는 우리 딱 머릿속에 정리된 게 뭐예요? 용도. 먹는 거. 그러니까 앙궁이야. 먹는 거잖아? 반띵. 아니 먹는 거 갖고 싸우고 없어. 머릿속에 이미 딱 내가 판단이 되니까 그걸 확인하고 이유가 없어요. 안궁? 그러니까 안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궁, 안물. 근데 이거는 늘 너무나 맞는 거라도 그 돌다리를 두들겨 봐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제가 이건 굉장히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그래서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 갈등 관련한 협상 갈등 얘기하는 데서는 대부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교육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쓰겠죠, 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오늘 공무원 교육에 와가지고, 네, 연강, 여기처럼 과정이 3일 과정이나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인데, 제가 중간쯤 가서 얘기했죠. 자, 오렌지가 한 개 있어요. 어떤 분이 손을 딱, 저 알아요. 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아빠로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 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게 그랬더니, 언니는 껍질, 동생은, 언니는 알맹이, 동생은 껍질, 이 비슷한 뉘앙스로. 그래서 선생님, 집에서 애들이 그렇게 다투는데, 그렇게 줘보라고. 그러면 아마 동생이, 아빠 나만 미워해. 그러고. 예, 여러분한테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자, 오렌지가 하나인데, 둘이 다퉈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네. 왜 너한테 이게 중요하니? 왜 필요하니? 이걸 물어보면 다 답이에요. 껍질과 알맹이만 기분을 찍어줘.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고. 그리고 대답하면 실제로 누가 오렌지 갖고 다투는 부분은 정말 껍질 주고 오렌지 얄맹이 줄타이잖아요. 그럼 진짜 현실에서는 대부분 오렌지 갖고 다투면 먹겠다고 다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드린 이유는 본질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가 뭔지, 또 중요한 관심사가 뭔지를 좀 찾는 거를 먼저 해라. 자꾸 답으로 대결하지 말고 그 상대방이 주장을 했을 때도 우리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마을에서도 자 여기에 이거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이제 뭐 이거 여기다가 두지 마세요. 그게 싸우듯이 왜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하고 그 사람한테 정보를 더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사는 딱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건 또 못 풀어도 어떤 건 풀 수가 있기도 해요. 그럼 어쨌든 만족도가 생기면 해결의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기억하시고 10분 쉬고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